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천선란 작가님의 1000개의 파랑입니다. 미래에는 로봇이 인간의 일을 대신하게 되면서 사라지는 직업들이 생길 거라고 하죠. 1000개의 파랑 속 세계에서는 휴머노이드, 즉 인간형 로봇들이 인간의 일을 서서히 대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마장에서는 기수 휴머노이드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데요. 오로지 말을 타기 위해 만들어진 로봇이죠. 콜리는 바로 기수 휴머노이드입니다. 콜리는 인간의 실수로 소프트웨어 칩이 잘못 삽입되어 기수 휴머노이드에게는 필요 없는 인지와 학습 능력을 겸비하게 됩니다. 콜리에게 배정된 흑마는 투데이였는데요. 콜리는 투데이가 즐거움을 느낄 때 등에서 진동이 울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투데이가 달리는 순간의 빠르고 강렬한 진동은 투데이의 행복이었고, 콜리는 투데이의 행복이 곧 자신의 행복이라고 정의 내리게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시합 전후로는 민주 대신 콜리가 투데이의 목덜미를 만졌다. 둘의 성적은 점점 좋아졌고 투데이의 몸값이 점점 뛰어오르던 어느 날, 콜리는 경기 직전 경호원이 보고 있던 경마방송에서 나오는 해설자의 말을 들었다. 투데이와 기수의 호흡이 잘 맞는 결과라고 볼 수 있죠? 호흡, 콜리가 아는 단어다. 그 지식을 미루어 보아 콜리는 숨을 쉬지 않는다. 몸이 공기와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 무언가를 흡수하고 분해하고 배출하는 과정은 생명이 가진 특권이었다. 콜리의 몸은 그 어떤 것도 흡수하고 분해하고 배출하지 않는다. 콜리는 에너지를 몸에 쌓아두고 형태를 전환하고 소비하기를 반복한다. 그런데 왜 호흡이 맞는다고 표현했을까? 그냥 비유지. 합이 잘 맞는다는 이야기야. 파트너십이 좋다고나 할까? 민주는 그렇게 대답했다. 콜리는 민주의 말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어쩐지 부정하고 싶어졌다. 콜리는 자신이 호흡한다고 믿었다. 민주는 무의식적으로 숨을 쉬었고 숨을 쉴 때마다 미세하지만 몸이 부풀었다 줄어들었다. 그건 콜리가 마주치는 모든 인간과 동물의 공통점이었다. 호흡을 하면 몸이 자동으로 움직인다. 콜리도 원치 않지만 몸이 스스로 움직일 때가 있다. 투데이의 등에 앉아 주로를 질주하는 순간. 부푸는 것과는 다르지만 그때만큼은 누군가의 명령 없이도 투데이의 움직임에 따라 몸이 반동해 위아래로 흔들렸다. 투데이와 달리는 순간만큼은 저도 호흡하고 있어요. 투데이의 호흡에 맞춰서. 이것도 비유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 그럴 수 있지. 투데이의 등에 앉아 달릴 때마다 콜리는 숨을 쉬었고 호흡이 생명의 특권이라면 콜리는 그 순간만큼은 생명이었으며 생명은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이었다. 콜리는 살아있었다. 둘의 성적은 점점 좋아졌고 투데이의 몸값은 올라갔습니다. 콜리에겐 채찍이 쥐어졌고 투데이는 더 빨라졌지만 더 이상 행복해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신기록을 세우게 된 투데이는 관절이 아파 걷기도 힘든 상태가 됩니다. 콜리는 경기 중 스스로 낙마를 결심하게 되죠. 투데이는 살았고 콜리는 골반과 하반신이 부서집니다. 150cm의 신장, 인간보다 가벼운 몸으로 말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관절을 가진 콜리는 오로지 말을 타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존재 가치가 사라져 폐기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폐기되는 휴머노이드를 되파는 건 불법이지만 연재는 우연히 만난 콜리를 집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연재는 경마장 근처에서 살고 있는 고등학생으로 닭 요리 전문점을 하고 있는 엄마와 은혜와 살고 있는데요.
은혜는 어렸을 적 척수성 소아마비로 다리를 쓸 수 없게 된 연재의 언니입니다. 물론 현재의 기술로 인간의 다리와 뼈대를 재현한 의족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그건 연재의 가족이 감당하기엔 벅찬 액수였습니다. 은혜는 몇 안 되는 휠체어를 타는 사람이었고 마방에 몰래 들어가 말을 보는 취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은혜는 투데이를 정말 아꼈습니다. 복희는 경마장 말을 관리하는 수의사인데요. 어느 날 정기검진으로 투데이를 보러 온 복희는 경마장 비리를 취재하러 온 은혜의 친척 오빠 우서진을 만나게 됩니다. 한동안 지속됐던 어색한 분위기를 깬 건 서진이었다. 선생님은 경마장 말들을 관리해 주시는 건가요? 복희 입장에서는 고마운 질문이었다. 서진이 그때의 질문을 던지지 않았으면 복희는 아쉬움을 무릅쓰더라도 그만 자리를 파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선생님은 무슨 그냥 편하게 복희라고 해주세요. 아무튼 그렇죠. 그게 제 일이에요. 말을 마친 복희는 대화가 끊기지 않도록 뒷말을 이었다. 동물에 관심 많다고 들었어요. 내가 말했어. 가만히 있던 은혜가 고개를 빠끔 내밀며 복희의 말에 사족을 붙였다. 서진은 아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쑥스러운 듯 뒷목을 벅벅 긁었다. 수의사 앞에서 동물 사랑을 말하기가 민망한 거였다. 이걸 좋아한다고 해야 할지 볼 때 사랑스러워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런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으니까. 누구나 가지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동물을 키우면서도 동물을 제대로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도 많고요. 함께하는 동반자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동물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유행에 따라, 필요에 따라. 경마장에 있는 말도 그럴까요? 서진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다. 그것이 자신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복희는 입 안이 까슬까슬했다. 주로를 달리지 못하는 말들은 운이 좋으면 살고 운이 나쁘면 죽어요. 죽는 것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던 모양이다. 서진이 안타까운 탄식을 내뱉었다. 운이 나빠서 죽게 되는 경우는 단순해요. 그 좁은 마방을 벗어나 살 곳이 없거든요. 저는 안락사를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무턱대고 반대하는 건 결국 그 아이들에게 알아서 죽으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미 이 행성은 인간 중심의 행성이 됐잖아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세상 밖으로 나가면 어느 동물도 살아남지 못해요. 동물들이 살 수 있는 네트워크가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고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아예 다시 프로그래밍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사회가. 이곳이 아니라 더 좋은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라며 문을 열어주고 싶었던 적이 얼마나 많았던가. 그 좁은 케이지 안에서 정해진 시각에 배식하는 기계에 온기를 느끼겠다고 몸을 부비는 아이들을 보며 이 행성에서 인간이 사라졌으면 하고 얼마나 많이 바랬던가. 지독히도 인간 중심적인 이 행성에서 동물들은 변화의 희생양일 뿐이었다. 보호받지 못하면 살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자유를 주다니. 복희는 그건 역시도 착해지고자 하는 인간의 이기심이라 여겼다. 기술은 계속 발전할 테고 사람들의 삶은 더 편해지겠죠. 그런데 삶이 편안해진다고 마음의 여유가 생길까요? 여전히 이기적이고 더욱 이익만 추구하는 삭막한 사회가 되지는 않을까요?
없어지는 직업과 남은 직업 사이에서 더욱 치열하고 경쟁적인 사회가 되진 않을까요? 기술의 발전이 사람에게 정말 좋은 것일까 생각해 봅니다. 여전히 소외되는 이들과 더욱 벌어지는 격차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동물들을 생각해 봅니다. 인간의 쾌락을 위해 희생되는 생명들을 생각해 봅니다. 청개의 파랑 속 콜리를 단순히 로봇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인간보다 더 배려 깊고 따스한 생명체였거든요. 콜리가 처음 뱉은 말은 찬란하다였는데요. 부디 찬란한 미래가 펼쳐지길 바라며 다음에는 또 다른 책을 소개해 드릴게요.